예, 이번 사건은 1989년 1월 31일 선고된 87 다카 2954 판결입니다. 어, 법원이 북태평양에 빠져 행방불명된 사람의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가? 즉, 태평양에 빠져서 태평양에 빠져서 행방불명된 사람을 자연 사망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던 중에 선장의 지시로 선원 14명이 갑판 위에서 엉킨 어망을 푸는 작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 비가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 A는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망 푸는 작업을 계속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흔들릴 정도로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은 대피를 시키든지 작업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그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어망 푸는 작업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락한 B의 가족은 유족은 A를 상대로 A가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과실로 인해 B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었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망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이것이 이제 그 전의 입장, 법원이 사람을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그 사망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확정적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사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발부한 사망 인정서가 있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 사망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방불명되어 생활하지 못했던 사실만으로는 생명을 해하였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1985년 4월 23일에 선고된 84다카 2123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 원심에서도 B가 해놓은 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뿐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그의 사망 사실을 단정 지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청구를 기각했던 겁니다. 결국 태평양에 빠져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살아돌을 가능성은 없다. 사망한 것을 보통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체라든지 의사의 사망 인정서가 당연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같은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망으로 단정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불합리한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보험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 사실 이 어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요건 사실의 인정은 그 사실심 법원이 판단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요건 사실은 가해행위, 침해행위,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가운데 피침해 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는 그 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건 결국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실 인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사실심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 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어떻게 사망 사실을 심증이 있다면은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태평양의 기상 조건이 아주 험하고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당연하다. 그 망망대해 태평양에서 추락해서 행방불명 됐는데 살아있다라고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 또는 우리 논리칙에도 비추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심은 아까 사망이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는 사람의 사망과 같은 인격적 권리의 상실에 관한 사실 인정은 신중하게 할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법원의 입장은 그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사람의 사망과 같은 것은 인격적 권리이고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행방불명돼서 생환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으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같은 사망 개연성이 극히 높고 생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까지도 사망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으로 생명을 해야했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명제하에 일률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률적으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망의 가능성, 개연성이 극히 높고 생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원심이 말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그 사람의 시신 또는 사체 검안서나 사망 진단서 등은 의심할 바 없으나, 즉 확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시신이 있거나 사체 검안서가 있거나 또는 사망 진단서 같은 것이 있으면 확정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 사망했구나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순환,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을 예상하여, 그렇죠. 태평양에 추락하여 빠진 사람을 결국 찾아야만 사망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망이라든지 관공서의 사고 조사나 기록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사람을 사망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인정사망이고, 위난 실정 선고, 또 그 밖에 보통 실정 선고 제도에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에 인정사망이라든지 실정 선고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도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 사실의 인정을 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높고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법원이 이와 같은 인정사망이나 실정선고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문문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쟁점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사안처럼 비가 바다에 추락해서 행방불명이 되고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과연 생사불분명으로 실정선고를 해야 할 것인가, 실정선고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결국 실정선고라고 하는 건 일정 5년의 실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치 행방불명돼서 추락해서 바다에 추락해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실정선고를 청구해서 5년이 경과한 뒤에 사망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처럼 법원이 직접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정 선고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5년을 기다렸다 사망으로 처리한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높고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다라면 사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정 선고의 행방불명이 돼서 생활하지 못하였던 사실만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망부터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조문 얘기를 아까 했죠. 27조하고 28조, 750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조에서는 부재자가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원이 실정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전 판례의 입장은 사망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에 그때만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 판례는 그와는 좀 다르다. 이 판례 취지는 결국 법원의 입장은 신중하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침의 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 인정은 수소법원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처럼 기상조건이 아주 험하고 북태평양의 기상조건이 아주 험하고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사망과 같은 인격적 권리의 상실에 관한 사실 인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행방불명돼서 생활하지 못하였던 그 사실만으로는 사망의 인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와 같은 사망의 개연성이 극히 높고 생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망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법원의 입장은 결국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B가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겁니다. 즉 생명침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서입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건 말고도 다른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정사망이 되거나 법원에 실정 선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서만 법원이 B의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효과만 있다. 여기에만 즉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한해서만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에 B의 사망을 모두에게 사망으로 처리하려면, 즉 대세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인정사망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실정선고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판례의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